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2016학년도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실력 팍팍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자연계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고 확실히 가르쳐줬죠? 감사합니다. A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 가르쳐줬을 때 다음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쉽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독립이라는 조건이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A 확률이 4분의 3이다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A 교집합 B 확률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좀 이렇게 딱 곱하기 해야 되는데 A 확률 제가 좀 이렇게 딱 구해놓은 거죠. 4분의 3 PB 이렇게 좀 대입한 결과가 2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B 확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 확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계산을 좀 하면 되니까 약분 딱 해준 이제 가면니까 3분의 2 해서 좀 나오면 됩니까? 해서 이제 확률들을 쫙 구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좀 교집합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인가요? 이렇게 여집합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식을 좀 쑥 써도 되는데요. 사실 이제 독립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제 A 여집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B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B 확률 3분의 2 구했으니까 3분의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하면요.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여집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뭐 동집이니까 분자 부분들을 좀 식을 쓰게 되면 이제 P, B에다가 곱하기 P,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약분해서 사라지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비확률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썼던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이다라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립이 갖고 있는 성질의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곱하게 됩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독립일 때 우리가 좀 처리하는 수식 관계니까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인문계 6번 문제 함께 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조건부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 교집합 확률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조건부 확률 이 식 자체가 우리가 PA분의 PA 교집합 B 이제 조건부 확률식 표현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이제 분자 부분에 이제 A 교집합 B 우리가 구해야 될 항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6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이제 A 교집합 B 확률이 6분의 5에다가 A 확률을 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러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6분의 5에다가 A 확률 자체가 5분의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조건부 확률식에서부터 유도됐다 이런 사실들을 뭐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6번 마무리합니다.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곱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이면은 1 곱하기 6, 2, 3은 6 이런 부분들인데 6번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5번 던졌으니까. 그럼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3번 이렇게 좀 나오거나 3번, 2번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 자체도 또 합이 또 5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합이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면 던진다라는 얘기는 뭐 5번 던져서 2번 나타내 줍니다. 2분의 1 제곱이고 다음에 2분의 세제곱 해야 되는데 결국은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5 컨비네이션이 다음은 그냥 곧바로 쓰겠습니다. 2분의 1에 5제곱 이런 형태 뭐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값인데요. 여기가 뭐 3 이렇게 써 있어도 이 3이 뭐 또 10이 되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뭐 2배 처리해 주면서 그러면 2분의 1에 그대로 가죠. 뭐 5 컨비네이션 10 쓰고 그다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4제곱이 되겠고 2의 4제곱분의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한 번 또 약분이 더 되는 거군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그다음에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 8분의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독립시행이 나온 거네요. 독립시행.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 똑같은 일을 뭐 반복해서 이제 쭉쭉 하는 거죠. 독립시행. 그때 이제 뭐 횟수 자체를 좀 이렇게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2, 3은 6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일어나는 경우, 3번 일어나는 경우 확률 자체는 뭐 전부 다 뭐 5제곱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독립시행 정확하게 잘 알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인문계 문제 살펴봅니다. 모 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 결과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시그마 엑스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14 이렇게 구해간 결과가 2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루트 n은 그러면은 약분하면서 골래 뭐 n을 써야 되는데 루트 n은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n은 이제 제곱하니까 17, 49 해서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표준 편차하고 표본 표준 편차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근데 여기는 뭐 굳이 루트 n분의 이렇게 뭐 시그마 쓰고 그냥 시그마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해서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인문계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각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딱 선택했는데 이 학생이 1.3kg, 1.8kg 이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규분포 이론의 뭐 가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대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평균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 이렇게 쳐서 이렇게 요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변수 자체가 1.3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은 확률들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좀 풀어가면 된다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0.2니까 0.2로 열심히 나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각 1.3에서 이제 1.5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1.3에서 1.5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0.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8에서 빼게 되면 0.3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Z값을 좀 깔끔하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표로 가서 좀 찾아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 1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3, 4, 1,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 부분들은 1.5가 해당하겠죠? 그럼 4, 3, 3, 2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둘을 합하니까 넷째 자리부터 5, 4, 그 다음에 7,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 4, 5 이렇게 되는데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깔끔한 정규분포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공부 아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이제 배운 내용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규분포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통계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복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세 정수 ABC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선쌍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ABC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부터 5까지 숫자 그럼 5개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뭐 절대값 크기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같다 했으니까 중복 허락해서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5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신요 지금 이제 절대값이 돼 있으니까 이제 숫자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3이라는 숫자를 골랐으면 그게 3도 되고 이제 마이너스 3도 되는 거니까 각각 이제 각각의 문자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H3 되게 되면 8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나요? 7 커뮤니케이션 3 되는 건가요? 곱하기 좀 8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7, 6, 5인데 3이 6이 또 이렇게 약분되겠죠?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58, 7 곱하기 58, 40 이렇게 계산하겠죠? 나은가요? 그럼 4, 7, 28 처리해서 28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개수 지금 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부터 5까지 숫자 이런 포함이니까 5개에서 3개를 중복을 해서 선택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절대값 부분을 이렇게 좀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처리가면 되는 뭐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만 좀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 모든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D 이 중에서 0의 개수는 2개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고르면 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냈습니다. 하고 나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두 문자 정도 소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합이 10이다. 그럼 뭐 D라고 좀 고르는 숫자를 D라고 생각하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꼴 10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A, B, C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건데, 이미 지금 영의 부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A, B, C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자연수의 해 이런 형태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A라는 것은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 이렇게 좀 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게 되면 이게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3개 중복하락해서 이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계산이 좀 바뀌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계산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콤비네이션 2 해주면 이 부분에 10이 되겠고요. 여기는 합하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이 되겠다는 여기는 9 컨비네이션 좀 2를 또 고쳐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곱하기 8은 9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좀 가면 되겠죠? 그러면 4, 9, 36 해서 36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뭐 아이디어를 좀 살짝 조금만 적용하니까 뭐 가볍게 끝나는데요. 근데 이거 뭐 아이디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 주어진 거니까. 그죠? 5개 중에서 0이 2개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0 2개를 좀 골라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숫자에서 그러면 그 2개 골라내는 부분이 0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이 됐는데 이제 좀 주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연수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중복조합 이론 딱 들어가는 데서 자연수해가 되면 이렇게 치환애들은 이런 것들 좀 공부하셨죠? 이렇게들 바꾸는 식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이론이 좀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잘 해두면 우리가 이제 실력 향상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18번 자연계 문제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평을 X바, 또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25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평을 Y바라고 했습니다. X바 이럴 확률, 근데 확률이 종합이 1이 되네요. 이건 좀 뭐 우리가 표준화시켜 했을 때 이제 의미를 좀 판단해서 플레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50 이렇게 되는데 이제 50 표본 평균 이제 5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이건 0.5보다 클 확률이거든요. 자, 이제 요번에는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75 처리되는데 6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확률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확률이 총합이 1이 된다는 사실은 요거 좀 여기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거죠. 끼워서 이제 전체 확률이 1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우리가 X파 이 부분들이 이제 53보다 작을 이 확률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Z 값을 좀 구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루트 n분의 그러니까 4분의 8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8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평균이 이제 50이었으니까 53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해서 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z값이 어떻게 됐죠?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 y라는 변수에서 구해가는 z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칭구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y라는 변수 이 부분들이 69였나요? 제가 숫자를 6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자, 이번에는 25 추출에다가 시그마가 되어 있네요. 5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69 마이너스 75 이렇게 된 이 부분들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 지금 이게 계산하면 일단 얼마가 됐습니까? 6이 되는 건가요? 그럼 시그마 분의 5, 6, 3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건 이제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부호를 좀 바꿔야 돼.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가 20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이제 오호 y라는 변수는 이제 71보다 클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 되면 y라는 변수가 이제 7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 표본 평균이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하게 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5분의 20 되겠고 70 또 숫자 까먹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71 글씨를 이쁘게 잘 썼으면 되는데 그죠? 71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이 75였으니까 75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분의 여기서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z값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이니까 1일 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 4, 1셈에다 이제 0.5를 좀 더 더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841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거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합이 1입니다 라는 이 해석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합이 1입니다 라는 이 해석 부분들 했을 때 이제 이곳에서 구했던 요 z값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값 부분들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이제 반대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를 좀 구해가는 그 항목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 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갈 때도 역시 또 대입도 잘 들어가서 대입 들어가서 이제 계산 좀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규분포와 관련해서 추출한 표본들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라는 정규분포 이론이 또 이쁘게 또 관여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4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닫힌 구간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별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와, 확률 밀도 함수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뭐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다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k에다가 이건 뭐 x 빼기 x 4제곱 이렇게 되는 함수인가요? dx 해주면 이제 이게 넓이의 총합이 1이 된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적분한 결과가 뭐 확률 총합 1이다. 이런 내용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k 공통에다가 뭐 0부터 1까지인데 뭐 케이스만 쓰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3이 되는 겁니까? 10분의 3k는 1이다.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3분의 10 해서 k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24k를 구하라. 그럼 이제 뭐 24k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 곱하기 3분의 10 이렇게 쳐주면은 8이 되는 건가요? 8 약분 되는 거니까 정답 80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장 먼저 개념 설정할 때 좀 나와있던 부분들, 넓이가 뭐 확률이다라는 개념, 그다음에 뭐 주어진 함수 정의되어 있는 전 범위를 다 구했으니까 확률의 총합이 되겠고 그 부분이 1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대한민국 교과과정의 이 파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뭐 교과과정에 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 과연 좀 학습하지 않았으면 또 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내용들도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 25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별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가 좀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와, 이거 뭐 평균만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평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구해가면 확률하고 확률 별수를 쫙 곱하기 해서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5분의 이렇게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5, 0, 5, 3, 1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5분의 10이 돼서 결과 2 이렇게 깔끔히 나오는 건가요? 와우. 됐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좀 변수 변환만 해주면 되겠죠.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4 expectation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8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1 해서 깔끔하게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 표준편차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6번 인문계 시험 문제가 되겠고 2016 수능 확통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은 모두 60명이고 각 직원은 두 개의 부서에 두 개의 부서 중 한 부서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 부서, B 부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A 부서, B 부서로 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남녀로 되네요. 남녀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나눠서 표를 좀 완성해 가라 이런 얘기 되겠죠?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 되어 있고 전체 뭐 60명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입니다. 20명 중에서 50%가 여성 이렇게 됐으니까 10명, 남자 1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회사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여성효 직원이 60%가 B 부서에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명수를 좀 모르니까 X라고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자 총 인원은 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장을 다시 보면요. 여성 직원 X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뭐 B 부서에 속해 있다. X 되겠고 곱하기 100 해주면 이제 이게 퍼센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60%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해가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명수를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뽑은 학생이라뇨. 회사 직원 중에서 60명 중에서 선택한 한 명이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직원 회사이다. 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뭐 확률 자체를 보게 되면 B 부서에 속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40명 중에 여성 이렇게 X명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X만 좀 열심히 잘 구하면 되겠군요. 저 계산 좀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하나 좀 서고하고 약분하게 되면 5,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5X는 이퀄, 자, 이쪽을 이항해서 곱하면 3X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뭐 2X가 30이니까 X는 15 이렇게 처리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40분의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5, 35, 5, 8, 40 해서 확률 8분의 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B값을 좀 구해가면 겁니다. B값 다 구했습니다. 80P를 구하라겠는데요. 분모 없애주는 거네요. 그럼 정답 30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내용이 뭐 A 부서에 속합니까? B 부서에 속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딱 돼 있죠. 주거는 이제 두 개의 부서에 딱 속해 있다. 그 다음에 명수 좀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가 여성이다. 뭐 여성, 남성 이렇게 좀 해준 거니까 뭐 표를 좀 이렇게 만드는 절차죠. 20명, 40명, 그 다음에 10명, 10명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표현인데, 직원의 60%가 B부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명수를 X라 놓고 이제 X 플러스 10을 구해서 이고의 X 이렇게 된 부분들 이제 퍼센테이지니까 또 곱하기 100에서 60 한 요 형태의 수식만 좀 세워갈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이해되셨죠? 자, 26번 2016년 수능 마지막 문제였고요. 자,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 보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역시 수능 문제답게 깔끔하게 이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운 이론들을 정확하게 적용해가는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 수능 해설, 확통 수능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